지금 8월 달에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뭐, 왜냐하면 7, 8월은 원래 비수기잖아요. 그래서 뭐, 그렇게 뭐, 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이러지도 않을 거니까요. 일단 뭐, 시장을 좀 보시면서, 대신에 이제 시장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냥 시장만 보시지를 마시고,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라든지, 그죠?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가지고 계시니까요. 그리고 두세 군데 정도 가지시면서 계속 이제 가격대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시는 거는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. 그건 꼭 하셔야 된다. 가끔씩 나가서, 그죠? 중개사분 또 만나 뵙고, 그래서 만나보면,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은 뭐 저번 달까지는 뭐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이번 달은 좀 꾸준히 사람이 와서 물어봐요.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조금 불안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상황은 어차피 현장에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장을 자주 가시고 연락하시고 이러면서 파악을 해서 내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거는 저는 필요한 것 같고요. 왜냐하면 사시더라도 지금 갈아타기 같은 경우 두 개를 사셔야 되죠.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.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내 건 팔았는데 사지 못한 분들이 꽤 있어요. 사고 파시면 안 되고 팔고 사야 되는데 이걸 정말 거의 동시에 하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같이 고민하시면서 하는 거는 내가 현장에 계속 떨어지지 않고 보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. 저는 어쨌든 지금이 제일 사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맨날 가격 오르는 거 바르고 맨날 집 사라 한다 그런데 그런 비판 댓글이 많아요. 있습니다. 상승론자냐, 맨날 상승만 외친다, 심 교수는.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여러 채를 사는 게 아니라 집을 한 채 사는 거는 저는 언제든지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앞에서도 우리 뭐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 해왔지만 저희 때는 이걸 뭐 사야 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했으니까 샀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. 애 낳았으니까 집을 샀고 뭐 이런 사고로 선택을 했으니까요. 네. 그래서 1주택은 워렌 버핏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. 첫 번째 자산 관리는 내 집을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주식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뭐 자산가들 중에 자기 집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. 그리고 대부분 자기 집을 먼저 삽니다. 그 이후에 뭐 자산 관리를 하는 거니까요. 그걸 뭐 적당한 시점에 사시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모든 자산은 아무도 안 살 때 사는 게 제일 좋고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대신에 이제 좋은 자산이어야 되죠. 안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는 경우도 있고요. 근데 좋은 자산인데 아무도 안 사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. 그때 사시는 게 누가 뭐라 그래도 제일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죠. 왜냐하면 지금 같은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층이나 향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, 이제는. 뭐, 아까 말씀드렸듯이, 그 레미안 원밸리가 30평대가 57억에 거래되고, 그 다음에 72억에 거래돼요.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가격 차이가 있는데, 물론 뭐, 다른 아파트가 그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, 지금 어지간한 아파트는 뭐, 한 10%, 20%씩 차이가 나거든요. 그래서 가장 좋을 때 사시는 게 좋은데,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?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가 가장 좋을 때죠. 왜냐하면 그때 사시면 좋은 층, 좋은 향을 살 수 있고, 또 집주인하고 가격 협상도 가능하고, 예, 그리고 집주인이 친절해요. 근데 뭐 가격이 오른다 이러면 그때부터 집주인이 친절 안 합니다. 절대로. 가격도 막 올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서 앉자마자 가격 1억 올리고 뭐 이러는데요.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언제든지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요. 저희는 집값이 오르는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대빵이라는 벤처기업을 하고 있는데요. 정확하게 회사 이름은 에스테이트 클라우드입니다. 저희가 벤처기업이에요. 저희가 뭐 이상한 회사가 아니고 벤처기업입니다. 벤처기업인데 브랜드가 이제 우대빵 부동산인데요. 저희는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. 가격이 안 오르면서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.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과 같이 규제가 나오면 저희는 거래가 안 되면 회사 수입이 팍 줄어들잖아요. 이건 좋은 게 전혀 아닙니다. 그래서 저희는 가격이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가격은 이제 떨어지지만 않으면 저희는 괜찮아요.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시는 분들도 뭐 그러니까 꾸준히 5, 6천 정도 이렇게 서울이 찍히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. 평균으로. 예, 그냥 평균으로 대신에 뭐 가격은 이제 조금씩은 우상향하는 게 좋겠죠. 근데 그 실물 자산인데 우상향이 안 할 수가 있나요? 폭락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. 15억이 돼야 된다고 그러던데. 15억이요? 강남 15억. 30억짜리가? 그럼 자기들은 집에서 놀고 있을 건데 다. 직장 다 잃고. 네. 그러니까 그거는 IMF 때도 우리가 안 그래야 됐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? 그리고 우리가 자산 가격이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죠? 소득 증가율 차원에서 올라가는 건데 주식도 이제 그런 수준에서 올라가거든요. 왜냐하면 주식도 사실은 그 실물이 베이스가 된 주식이잖아요. 기업이라는 데서도 뭐 온갖 부자재를 가지고 뭘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게 제품 가격에 반영돼서 올라간단 말입니다. 그래서 주변에 뭐 점심 가격이 8,000원 하다가 15,000원 뭐 이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뷔페 가격이 그렇죠. 호텔 뷔페가 10만 원 하다가 지금 30만 원 해요. 예, 좋은 거는
20몇만 원인데 뭐 호텔은 땡땡 붙잖아요. 그러면 거의 30만 원 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가서 막 먹으면서 그게 예약이 안 된대요.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. 그거는 가서 먹으면서도 전혀 뭐 이상하게 생각 안 하면서 집값이 오르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좀 진짜 이상한 거죠. 집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가 얼마나 많아요. 그리고 이건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시는 게 제일 좋죠. 예. 그리고 무슨 뭐 우리가 10채 사라, 5채 사라 이 이야기를 지금 불행히님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저는 사셔도 좋다. 2021년도에 꼭대기 때 산 분들도 지금 대부분 그거보다 넘었어요. 서울에 어지간한 지역들은 그렇잖아요. 가격이 넘었잖아요. 그때 고통스러워가지고 파신 분들은 오히려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. 지금 뭐 거래 비용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손해보신 거죠.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사시더라도 사실은 뭐 전혀 저는 손해 보시지 않는다. 대신에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상품이 아니라니까요. 집은 그냥 생활자산이고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사시면 10년 동안 가지고 계시는 거지. 그리고 10년 또 사실은 빠르잖아요. 내가 집을 샀는데 10년 만에 집을 판다. 이것도 사실은 빠른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3억에 사셔가지고 지금 40억 됐다면서요. 그러니까 한 20년씩 대부분 살죠. 그러면 정말 올라 있어요. 우리가 가장 실수한 분이 2008년도에 사신 분이잖아요. 12월 달. 그때 리센츠가 뭐 8억, 9억 했거든요. 제일 잘못 팔았을 때가 언제냐? 21년도 아니고 20년도에 팔았을 거예요. 그때가 17억, 18억 했을 거예요. 아마. 아니면 뭐 22년도에 판 분 가격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죠? 제일 많이 올랐을 때 사고 제일 떨어졌을 때 팔아도 2배 올랐어요. 그렇잖아요. 물론 뭐 그 기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거의 뭐 20년은 아니도 20년 가까이 되는 15년 정도는 되는 기간이었지만 집을 뭐 사고 팔고 막 안 하신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이익을 보거든요. 대신에 이제 좋은 거 사라.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이제 서울 쪽에서 그나마 사람들이 들어본 아파트, 대규모 단지, 역세권 이런 걸 사시면 그래도 손해는 안 보신다. 그걸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일하시는데도 정말 든든하고 도움이 되니까요.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. 지금 시점은 이제 옮기는 그 무주택자가 집 사는 건 정말 좋고요. 그냥 살면 돼요. 무주택자는 나는 왜 고민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. 어쨌든 갈아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피곤하죠. 내 거 안 팔리면서 더 좋은 걸 사야 되는 상황이니까 대신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신호 같은 것들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현장을 자주 가보시면서 동시에 이제 거의 계약을 하셔야 되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불안해하지 마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아까 무주택자분들 이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. 아마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? 일단 돈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샀을 때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사면 이 가격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좀 그게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지금 두 분 보시잖아요. 두 분이 이제 어느 정도 보신다 그러면 저는 예전에 외벌이 할 때 우리 때에 비하면 정말 좋은 상황이고요. 그리고 필요하면 뭐 빌려가지고 하면 되죠. 메꿔 나가고. 그럼 뭐 그 정도 배포는 있으셔야 되지. 이걸 뭐 사회생활 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당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. 저는 집 사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에 비하면 사회생활 고통스러운 거는 별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. 사회생활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. 저희 때는 정말 집에도 안 보내주고 막 그런 거 하면서도 다 견뎌가지고 하는데 그거 너무 이렇게 그거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한 5년 동안 내 소득 다 쏟아붓는 그거 쏟아붓는 거죠, 뭐. 그거라도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낫고, 우리가 이제 금융자산하고 부동산 자산하고 가지고 있는 큰 차이점은 금융자산은 저도 이제 적금 같은 걸 많이 해봤거든요. 네. 근데 적금을 제가 끝날 때 찾은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30만 원, 50만 원 이렇게 적금을 하더라도 뭐 5년 적금을 든다 이러면 5년 동안 내가 저걸 안 찾고 계속 모아가지고 그렇죠. 힘들어요.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은행 가가지고 내가 적금 해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됐었어요. 근데 지금은 클릭 한번 하면 되잖아요. 그거를 계속 가져가는 게 힘들어요. 그러니까 자, 집은 그래도 에셋 파킹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되게 안전한 거예요. 그리고 내가 뭐 3억을 해가지고 여기 4억짜리 집을 샀다. 대출을 하더라도 4억은 있는 거잖아요. 떨어지지만 않으면. 떨어지는 데는 정말 진짜 이상한 거 산 거가 떨어졌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. 네, 그렇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대부분 거기에 안정적으로 있잖아요. 그리고 내가 그 집을 판다. 이건 갈 때까지 간 거예요, 사실. 그죠?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집은 안 팔거든요. 그래서 계속 그 자금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.